보통 팔자가 꺼져서 여기만 넣었을 때 경우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타임리스 피부과 구독점 원장 노현수입니다. 교대점 안재우입니다. 도곡점 신원웅입니다. 오늘은 연령대별 히알루론산 필러 부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일단 나이대별로 요구하는 부위가 어느 정도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20대는 좀 어떤 부위가 효과적일까요? 일단 20대는 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러 시술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좀 부족한 부위를 보완하고 선명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위함이 필러의 목적이 많죠. 20대에는. 흔히 뿌띠라고 하잖아요. 성형외과를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가볍게 교정하는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부위 중에 하나가 코죠. 콧대를 좀 더 날카롭게 또는 높게 하기 위한 필러가 많고, 대표적으로 입술이 있는 것 같아요. 입술도 뭐 약간 시대별로 뭐 바라는 상이 다르긴 한데 도톰하고 뭐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런 이제 입술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마랑 턱이 이제 그 다음 순서일 것 같은데요. 꺼져 보이는 이마나 턱이 조금 없으신 분들을 포인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필러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부터는 이제 보통 조금의 노화가 진행된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죠. 노화도 시작이 되는 것도 있고 20대의 그런 특성도 있고 그래서 뭔가 어려 보이고 싶다라는 이제 욕구를 가지기 시작하는 나이라서 대표적으로 저는 팔자에 주름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앞광대도 이제 30대 분들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팔자에 필러 합니다. 이 말에 사실은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합니다. 팔자와 이 보통 앞광대 또는 앞볼이라고 하는 부위를 조금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팔자에다가만 필러를 넣어서 아름다워지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좀 다른 시술들을 병합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보통 팔자가 꺼져서 여기만 넣었을 때 옆모습에서 좀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얼굴은 옆모습이 참 중요한데 옆모습의 입체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팔자는 살려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40, 50대부터는 정말 이제 안티에이징의 개념이 네네.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노화를 경험을 하고 얼굴 살이 아무래도 맞아요.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이제 뼈도 사실 위축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들어가게 되고 지방도 되게 감소하게 되고 버텨주고 있던 지지 구조들이 다 이제 약간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걸 이제 뭔가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러가 좀 많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죠. 20대 때는 이미지를 화려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면 40대부터는 노화로 변한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데요.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마는 뭐 아까 말했고 저는 관자 필러 많이 합니다. 이쪽 부위가 꺼지면은 상대적으로 광대가 커 보이고 얼굴의 윤곽이 약간 네모네 보이고 좀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관자를 넣으면 얼굴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광대 라인과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굉장히 매끈한 윤곽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옆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 네. 이제 여기가 꺼지시게 더 이제 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꺼지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확실히 이제 채워드리면은 아무래도 훨씬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간혹가다 어떤 분들 보면 말랐는데도 심술보가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주변 살이 꺼져서 심술보가 도드라져 보이는 분들도 심지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걸 없애기 위해 지방 제거를 계속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변에 약간 무너져 내린 부분을 채워주는 게 오히려 심술보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나 여기가 튀어나왔다고 여기를 들어가게 한다라는 시술은 보통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윗부분, 주변 부위의 볼륨 꺼짐을 회복할 경우에 자연스럽게 딸려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위가 있죠. 저 눈밑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태생적으로 눈밑이 좀 꺼져 있으신 분들이 있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꺼지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이제 수술이 당장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좀 최대한 늦추는 그리고 수술 후에도 보강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필러는 굉장히 효과적인 시술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립니다. 눈밑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죠. 한 번에 예쁘게 해내기가 참 어려운데 피부가 워낙 얇은 부위라서 필러를 조금 많이 쓰면은 그 필러의 비침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단단한 구조물들이 있는 경우에는 필러를 정확히 위치시키기도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번 정도 내원을 이제 하시라고 하시는데 처음에 60, 70% 정도 교정하는 느낌으로 하고 리터치를 왔을 때도 사실 100% 교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한 80% 정도 교정하는 느낌으로 하시면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필러도 반복적으로 할수록 저는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좋아지면 좀 좋지 않나. 네. 필러는 약간 부족한 부분을 살짝 채우는 느낌으로 가는 게 효과가 좋고 환자 만족도도 좋고 이후에도 되게 좋고 하거든요. 이게 연령별로도 우리가 조금씩 나이 들면서 조금씩 계속 교정하면 자연스러움을 계속 유지하는 데 되게 크게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 큐에 교정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좀 여러 번에 나누어서 부족해진 부분을 조금씩 채워 넣으시는 게 환자분들이 싫어하시는 좀 부자연스러움 이런 거를 해소하면서 만족도를 얻으실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